이탈된 자금이 결국엔 다시 좀 더 안정적인 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무거우면서 어려운 내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생소한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이해가 가실 거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실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틀에서만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영상에 앞서 큰 틀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자본들이 이런 서학개미라고 하죠. 미국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었고, 또 동학개미라고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에 많이 또 진입을 하셨죠. 이런 자본들이 대거 이 변동성이 심해지는 주식시장에 위험을 느껴서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직도 유동성 장세와 초저금리가 만난 이런 시기에 이탈된 자금이 결국엔 다시 자산시장으로 유입이 될 텐데, 그럼 어떤 자산시장으로 유입이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좀 더 안정적인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동산을 위험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위험자산이 아닙니다. 반대로 안전자산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돈이 다 묶여 있어요. 이게 어떻게 위험자산입니까? 안전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오피스텔의 매매 금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서 자꾸 이 자본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본들, 결국에 이런 주식시장의 자본들에서 대거 이탈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투자하셨던 이런 초보자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 위험성, 그리고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손실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 대거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다시 재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영상에 앞서 채권이라는 거를 조금 더 이해하시면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채권과 주식은 역상관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무조건 반비례하지는 않겠으나 보편적으로 서로 역상관 관계를 띠고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시장이면 채권시장이 좋지 않고요, 반대로 채권시장이 좋아지면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채권에서는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금리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높아지면 채권의 금리는 떨어진다. 반대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의 금리는 높아진다. 이렇게 반비례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시는 게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이해하는데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경기 전망이 앞으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 기축통화이죠. 이게 달러죠, 기축통화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채권 시장으로 많이 유입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높아지는 겁니다. 채권의 가격이 높아지니까 앞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가격이 높아지면 채권의 금리는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2020년 이 팬데믹이 오고 나서부터 위험성을 느끼는 이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런 채권 시장으로 많이 유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권의 가격이 높아지고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백신이 계속 접종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의 실적들이 예년 수준에 비하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성장률도 작년 대비해서 더 높게 책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2020년 팬데믹 상황보다는 경기가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더 공격적인 자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식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유입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면서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금리가, 시장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한다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공격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이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내야 할 이자들이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요. 또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위기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닝 프라이즈가 아닌 어닝 쇼크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더 안 좋아진다면 그 종목의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성장주입니다. 이 성장주나 기술주들, 이런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했어요. 저금리이다 보니까 대규모 대출을 받아서 막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막 좋아지는 상황이 나와요.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특히나 이 4차 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또는 전기차, 이런 종목들의 낙폭이 굉장히 큰데요. 본연의 기업의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많은 고평가된 기업들이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걸 PBR이라고 합니다. PBR, PER이라고 하는 이런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낙폭이 커요. 특히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PBR 배수가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 배수가 한 7배 정도가 되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거의 한 36배가 됩니다. 그 정도로 본연의 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고평가된 기업일수록 낙폭이 크다. 지금 뭐 테슬라 보십시오. 낙폭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투자를 어디에 많이 했습니까? 나스닥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나스닥과 연동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코스피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나스닥에 투자하셨던 분들 또는 우리나라 코스피에 투자하셨던 분들의 변동성이 앞으로는 더 많이 심각해질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장주에서 기대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투자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아마 변동성 엄청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성장주 기업들은 성장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미국의 시장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면요, 이런 신흥국들이 위기에 빠집니다. 신흥국에 있던 외국인 자본들이 미국 달러가 계속 강달러가 되다 보니까 자본이 유출돼서 미국의 채권 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가뜩이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기에는 자국의 화폐가 계속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하기엔 굉장히 어려운데 금리를 인상을 안 하면 자본이 유출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신흥국들의 이중고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브라질, 터키,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금리 인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금융시장에서는 우리나라도 신흥국입니다. 그래서 자본 유출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될 때이고요. 뭐 외환 보유고도 많고 경상수지도 계속 흑자이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자본 유출이 대거 된다면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흔들릴 겁니다. 더 많이. 이걸 리버스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되는 상황에선 조금 더 안전자산이 채권시장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자, 이러다가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면 좀 더 공격적인 주식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 또는 신흥국의 주식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빠졌던 자본들이 다시 어디로 들어옵니까? 다시 채권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 그러면 똑같이 결국엔 시장의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금리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면 신흥국의 증시 하락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변동성이 앞으로는 더 많이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1.7%예요. 10년물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가 1.7%인데 제가 보기에는 2%는 그냥 넘어설 것 같습니다.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3% 이상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봐요. 만약에 금리가 그만큼 더 상승을 한다면 신흥국들의 증시의 변동성은 앞으로 더 꾸준히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장기 채권의 금리가 왜 상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왜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